언제나 명쾌한 해설을 해주시는 뉴스 전문가 세 분이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전에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16명 확인되면서 역대 최대 수치를 또다시 넘어섰습니다. 자, 4차 유행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자, 세 분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이 전문가와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잠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님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316명. 자, 해외 유입 사례는 지금 뺀 건데 이 코로나19 사태 시작 이후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이렇게 갑자기 치솟는 이유, 델타 변이 영향이 가장 큰 건가요? 네, 우선적으로는 델타 변이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5월 이후부터 방역 완화 시그널이 나왔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모임이나 마스크 착용이 좀 완화가 되면서 해외에서의 델타 변이 유행을 국내에서 조금 늦게 인지를 하면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그런 젊은이들 중심으로 이 경증 무증상으로 전파가 되면서 한 2주 전부터는 확실하게 어떤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확산세는 증가될 거고 국내 같은 경우도 1주 만에 델타 변이가 3배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7월 말이 되면 확실하게 우세종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 보통 바이러스 하면 이 겨울철에 더 이 증식이 되고 여름철에는 좀 완화되는 경우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델타 변이는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나 보군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델타 변이가 아니라 코로나19는 겨울보다는 여름이 생존력이 낮은 것으로 연구에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되면서 이런 에어컨에 있는 밀폐 공간에 접촉이 많아지고 있고 경증으로 젊은 층들이 이 방역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확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네. 것이 겨울의 코로나 확산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지금의 확산세를 주도하고 있는 이 델타 변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코로나19의 증상과 혹시 뭐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네. 초기에 우리 코로나19는 발열이나 기침, 후각 상실이 주 증상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델타 변이는 백신 접종이 안 된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은 면역이 좋고요. 최근에 감기 코로나에 이런 감염이 된 사례가 많아 교차 반응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가볍게 인후통이나 두통이나 콧물 재채기 같은 이런 감기 비염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해외 연구 사례를 보면 이게 고령자나 기저질환자한테는 여전히 발열이나 근육통, 후각 상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네네. 이 증상이 변했다기보다는 젊은 층에 감염이 되다 보니까 가벼운 증상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단 치료 시기가 젊은 층에 늦어지기 때문에 도리어 네네. 증상이 약한데 불구하고 입원율이 2배 이상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백신 접종률을 굉장히 높이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백신을 좀 더 많은 사람이 맞는다면 델타 변이를 막거나 좀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접종률이 올라가게 되면 감염이 일부 한 40% 정도 차단 효과는 있습니다만 영국이나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백신 접종이 많이 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3만 명이 넘게 감염이 되고 있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한 자릿수였다가 지금 500명이 나오는데 그중에 55%가 백신 완료자입니다. 접종이. 그렇기 때문에 백신 자체가 돌파 감염이 있고 지금의 백신의 효과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중증이나 입원, 사망을 감소시키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거리두기와 마스크가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앞서 언급했던 대로 정부는 오늘 오전 이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김부겸 총리의 발언 내용을 들어보시죠.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장의 국민들, 부처와 지자체의 준비 시간을 감안해 매주 월요일부터 2주간 시행합니다. 다만 사적 모임 등은 오늘부터라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방역
강화 조치도 이 4단계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를 유지하고 백신 접종을 마치신 분들에게 대한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합니다. 아시다시피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우리 생활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또 달라지게 생겼습니다. 자, 지난해 저녁 6시 이후에는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가장 지금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이 방역 지침에 예외가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사적 모임 이외에는 사적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예방접종자 완료의 경우도 예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1인 시위 및 집회는 모두 금지가 되고요. 종교 활동도 비대면으로만 가능해집니다. 자, 백성훈 변호사님, 네. 대표적인 거 몇 개, 지금 다들 알고 있는 것들 제가 몇 개 짚어드렸는데 이 밖에도 대표적으로 또 어떤 게 많이 달라지죠? 최근에 우리 이제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보면 일정 수의 관중들이 들어와 있죠. 네. 근데 일단 지금 4단계로 격상되면서 수도권에서는 이제 모든 스포츠 운동 경기 무관중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굉장히 이거는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을 텐데 학교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이제 대체가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제 곧 방학이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그나마 다행이죠. 그리고 또 복지시설은 이용 정원을 50% 이하로만 할 수 있고요. 또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업체에 대해서 30% 정도는 이제 아예 그 재택근무하고 또 시차근무, 출퇴근제 시행, 또 점심 교차, 그 시차제 이런 것들이 좀 권고가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방역지침 강화할 때 보면 식당이나 뭐 카페 같은 경우는 안에서 마실 수 없었고 이런 게 많이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이런 소상공인들의 그런 고통을 감안을 해서 일단 10시까지는 다 이제 가서 식사하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네. 우리 아까 앵커가 설명해 준 것처럼 6시 이후에 2명만 모이게 되면 열더라도 손님이 있을까? 그렇죠.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일단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예전과 또 달라진 부분들이 많이 디테일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만 체육시설은 밤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글쎄요, 이 실내 체육시설 이용 규칙도 굉장히 상세하게 지금 세분화됐죠. 예. 이게 이제 가장 강력한 단계가 4단계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용을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이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 10시까지는 이용하고 밤 10시가 넘어가면 이용을 못하는데 설령 이용하더라도 이용에 제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체육시설. 네. 그런데 뭐 태권도라든지 이런 데서는 겨루기하고 대련, 시합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렇죠. 접촉이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러닝머신을 탄다 하더라도 시속 6km 이상은 아니에요. 그 이하에서만 타라 이거죠.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왜냐면 더 세게 타다 보면 너무 강하게 격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침방울도 땀도 네, 흘리고 네, 뭐 네. 침방울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댄스 같은 경우도 줌바 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강하게 이제 1분당 네. 120번 이상의 박자 빠르기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너무 하면은 몸이 강하게 활동한 유산소 활동을 세게 하다 보면 침방울이 축일 수 있다 해서 그런 것들은 스스로 개인적으로 스스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6시 이후에 2인 이상 만나지 않게 한 것은 사실상 통행금지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간의 이동, 바이러스라는 게 사람 간의 이동을 네. 통해서 만들어지니까 정부가 강력한 방역 조치를 냈는데요. 저는 이참에 한 말씀 드리면 정부 김부겸 총리도 그렇고 방역당도 그렇고 이런 사태에 대한 좀 예견성이 너무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건 갑자기 온 거 아니에요? 국민들 좀 당황하는 거죠. 방역을 백신을 통해서 집단 면역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네.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력한 이러한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서 델타 변이에 대한 예상도 좀 방역당도 분명히 했을 텐데 네. 그런 부분도 좀 상당히 치밀하지 못했던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사회 심리적 불안 요소가 가중됩니다. 국민들에게. 이 사회 심리적 불안 요소는 상당히 향후에 이 국정 문제라든가 정치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 이런 부분에 나타나기 때문에 네. 좀 더 방역 당국이나 정부에서 좀 세밀하고 좀 예견적인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합니다.